안녕하세요. 내 집 마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부동산 또는 재테크 정보를 소개하는 코너 주택크 경화입니다. 여러분, 저 드디어 결심했어요. 저 정말 제대로 부동산 공부를 해서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즌2 주택크는 강의 형식으로 돌아왔습니다. 박수! 저 공부 천재 공부왕 김경아라고 불러주세요. 자, 그러면 저를 열심히 공부시켜주실 부동산 전문가님 모셔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경아님 공부 열심히 하기로 한 그 약속 변치 않기로 해요. 약속해줘. 네. 자, 저는 경아님의 공부를 도와주러 온 이승훈 부동산 연구소의 이승훈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좀 네. 약속하실 거죠? 그럼요, 약속해야죠. 아, 좋아요. 제가 정말 학구열이 활활 타오르고 있거든요. 공부는 장비빨이잖아요. 네. 장비는 준비했는데 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쉬운 이해를 돕는 그렇죠. 설명이겠죠.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구독자분들 그리고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쉽고 편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 전에 경아님은 주택 소유자이신가요? 절 몰라보시고 저 내 집 마련 TV MC잖아요. 근데 내 집이 없네요. 예, 요새 집값도 많이 오르고 해서 네. 실제로 주택 소유자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렇지만 주택이 없다고 박탈감을 느낄 것이 아니라 없을 때 누려야 할 것들을 누리는 것이 좋겠죠? 주택이 없을 때 누릴 수 있는 거요? 그런 게 있나요? 네, 있죠. 경아님, 저만 따라오세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집값이 상승하며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무주택자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무주택자 대출 규제 완화요? 그게 그렇죠. 뭐죠? 일단 청년이나 무주택자분들은 실제로 내 집이 필요로 하는 실수요자분들이죠. 당연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서 각종 대출을 규제를 굉장히 강화시켰단 말이죠. 그것 맞아요. 때문에 실수요자분들도 피해를 본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출 규제가 완화가 된다면 내 집 마련하는데 훨씬 더 다가가기 편하게 되겠죠. 그럼 저도 이제 내 집 마련하기가 훨씬 수월해진다는 건가요? 무주택자 대출 규제 완화 빨리 알려주세요, 쌤. 오늘의 수업을 이해하기 전에는 LTV, DTI, DSR 이런 용어를 알아야 되는데 들어보셨나요? 제가 시즌 1에서 이미 공부를 해보긴 했었지만 좀 네. 가물가물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제가 막상 설명할 정도는 공부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아무리 들어도 어려운 게 대출 관련 용어입니다. 오늘 대출 용어 완벽하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LTV라는 것을 알아볼게요. LTV라는 것은 Loan to Value Ratio 약자고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죠. 은행이 집값의 몇 %까지 대출을 해줄지 결정하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집이 있다면 그 집의 가치를 환산해서 좀 어렵죠? 예. 네. 이따가 후에 계산하실 때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DTI인데요. 이 DTI라는 것은 Debt to Income, Debt 총 to 부채 income. 예, 네. 상환 비율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대출자의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 한돈을 계산하는 비율입니다. 즉, 내 소득 중에 대출을 갚는 데 쓰는 비용의 비율인데 LTV가 높아도 DTI가 낮다면 대출이 안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LTV와 DTI에 모두 속하는 이 부분이 돼야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LTV는 주택으로, DTI는 소득으로 대출 금액을 정한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럼 DSR도 쉽게 말씀해 주세요. 네, DSR은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입니다. 한글인데 어려운걸요? 너무 어렵죠. 예, 그래서 영어로는 Debt Service Ratio라고 하고요. 네. 금융권에서 빌린 우리 기존의 부동산 담보대출뿐만 아니라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포함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대출, 그러니까 자동차 할부금이라든가 아니면 마이너스 통장이라든가 아니면 신용카드 미결제 이런 것들도 모두 포함해서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까지 이런 것들을 모두 상환하게 포함하게 되니까 대출 한도는 정해져 있는데 기존의 대출까지 다 포함시키다 보니까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DSR이 적용하게 되면은 돈을 빌리는 사람이 갚을 능력이 되는지를 더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 안 되셨죠? 필기는 열심히 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게 당연해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 주택 가격이 3억 원인 주택이 있다고 해보죠. 그리고 이 주택의 LTV는 60%예요.
그럼 빌릴 수 있는 최대의 대출 금액은 얼마일까요? 1억 8천만 원이요. 빙고! LTV는 주택 가격의 퍼센테이지만큼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어려울 게 하나도 없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은 LTV라는 것은 네. 지역별로 비율이 전부 다르게 책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표를 한번 볼게요. 자,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이하의 1주택은 40%를 대출을 받습니다. 네. 9억이 초과되게 되면 20%가 되는 거고 15억 초과되게 되면 전부 없는 상태가 되는데요. 그런데 서민 실수요 계층 같은 경우에는 어느 지역이든 간에 1주택자들보다 10% 우대해서 해주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민 실수요자를 위해서 대출 규제를 완화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확실히 예를 들어주시고 또 표로 보니까 이해가 쉬운 것 같아요. 그쵸. 그럼 DTI 이건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DTI 또한 연간 수입의 퍼센테이지만큼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경환님이 1년에 8천만 원 정도 번다고 해보죠. 그럴 때 DTI가 50%라면 얼마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DTI가 50%일 때 제가 받을 수 연봉이 있는 8천일 대출은 경우? 4천만 원이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쉽죠. DTI는 2018년 1월에 신 DTI가 적용이 됐습니다. 기존 DTI가 현재의 소득을 기준으로 했다면 신 DTI는 미래의 소득까지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청년층들은 미래의 소득이 많고 또 길겠죠. 그래서 청년층을 위한 대출 완화를 적용시켜 준 겁니다. 그런데 좀 안타깝게도 미래의 소득을 산정하는 것들이 좀 명확하기가 힘들잖아요. 그쵸. 그래서 실제로는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이 프로그램 계속 할지 안 할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아시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현실적으로 걸려서 약간 유명무실한 그런 부분이 생기긴 했지만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앞으로 DSR, 아까 우리가 배웠었던 DSR 대출 시스템으로 보완해서 다시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혹시라도 계산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부동산 계산기.com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한 번씩 보시게 되면 이해가 쏙쏙 되실 테니까 한 번씩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쌤, 저 DTI나 LTV를 계산할 때 그 네. 퍼센테이지는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퍼센테이지는 이제 지역별로 우리가 정해놓은 건데요. 네. 예를 들면 투기과열 지구 기준 했을 때 40%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택 가격이 6억 원이고 부부 합산 연소득이 8천만 원 이하다. 그러면 아까처럼 서민 실수요층이라고 해서 10%포인트 완화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0%까지 LTV 우대를 두고 있는 거죠. 이것이 현재 실수요자 대출이고요.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에도 10% 우대가 되는 거니까 이거는 최대 60%까지 적용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3억짜리 주택을 대출받을 때 네. 규제가 현재 50%이니까 1억 5천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한 규제다라는 말씀 맞나요? 와, 경아님 되게 잘 이해하신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네. 그런데 이 대출 규제가 완화가 되는 거죠. 어떤 식으로 완화가 되는 걸까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비율이 늘어나나? 그러면 LTV가 올라가는 건가요? 오, 경아님 똑똑하신데요. LTV와 DTI를 현재 10%포인트를 추가적으로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서 적용됐던 대출 규제들이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 형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대출 규제는 걸었지만 이런 규제들 때문에 실수요자분들께서는 조금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5월 중 발표 예정이라고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 볼게요. 일각에서는 90%까지 늘린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90%면 부담이 진짜 확실히 줄어들 것 같아요. 그렇죠. 첫 내 집 마련에 대한 진입 장벽도 낮아지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무주택자 및 주택 최초 구입자들에게 LTV 우대 비율을 늘려드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적용 범위도 넓히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8천만 원에서 이제 네. 1억 원까지로 늘리는 거예요. 아까 경아 씨 혼자서 8천만 원 벌었잖아요. 꿈의 금액이긴 한데, 그래서 네. 이거 당연히 늘려야겠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고요. 주택가격 요건도 바뀌게 됩니다. 기존에는 6억 원 이하였지만 네. 9억 원 이하로 바뀌어서 우와. 7억 원짜리, 8억 원짜리 이런 주택도 우리가 구입할 때 우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혜택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저 같은 무주택자들에게도 한 줄기 빛이 생기는 건가요? 그렇지만 이제 이러한 대출 규제 완화로 인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답니다. 아니 대출 규제가 완화되는 건데 왜 문제가 생기죠? 근본적인 문제는 대출이 아닌 집값입니다. 그런데 집값 완화가 아닌 현재 대출 완화이기 때문에 생길 일들 뭐가 있을까요? 빚내서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네, 모두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려고 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집값은 그대로인데 네. 대출이 완화되고 사람들이 몰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값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쌤, 집값도 오르면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아니, 당장에 좋은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정말 길게 봤을 때는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집값을 완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른 방안도 생각을 해봐야겠죠. 실질적인 문제 해결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경아님, 어떻게 오늘 내용 잘 이해하셨나요? 당연하죠. 저 선생님의 수제자 김경아라고요. 아주 쏙쏙쏙 잘 기억하고 있죠. 아닌 것 같긴 한데 확인 한번 해볼까요? 제가 준비해온 문제가 있는데 한번 같이 풀어보시죠. 자, 퀴즈 풀겠습니다. 첫 번째, 가격 5억의 주택에서 LTV가 40%라면 네.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의 최대치는 얼마일까요? 잠깐만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해가지고 5억에 40% 대출반 최대치가 2억이요. 정답입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연소득이 네. 7,200만 원의 사람 A가 주택 대출 받으러 할 때 DTI입니다. DTI가 70%라면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의 최대치는 얼마일까요? 거기다 해야 되나요? 답답해서 안 되겠습니다. 알려드릴게요. 네. 7,200에 70%면은 77에 49, 7이 14니까 5,040만 원이 되겠죠? 선생님 수학쌤으로 돌아오신 거 아니죠? 5,040만 원. 네. 저도 이제 계산 끝냈습니다. 정답. 그러면 세 번째로 가볼게요. 네. 세 번째는 대출 규제 완화로 우려될 수 있는 사항은 뭐라 그랬을까요? 집값 폭등이죠. 그렇죠. 바로 그게 문제였죠. 네 번째 문제 볼게요. 금융부채 상환 능력을 소득으로 따져서 대출 한도를 정하는 DTI. DTI의 플레이브로 맞는 게 뭔지 맞추는 문제예요. 첫 번째는 디자인 투 아이디어, 두 번째는 뎁 투 이노베이션. 좋다, 그죠? 네, 세 번째가 뎁 투 인컴. 뭘까요? 저희 내집마련 TV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제가 이 영화에 좀 강하거든요. 3번 Debt to Income. 훌륭합니다. 이거죠. 대출 인컴, DTI 플레임이고요. 네. 다섯 번째 문제 보죠. 대출 규제 완화 정책 중에 6억 이하 주택 및 부부 연소득 8천만 원 이하의 경우에 네. 50%의 LTV 우대를 받고 있는데 완화되면 받을 수 있는 LTV 우대의 퍼센테이지는 얼마까지 드러날까요? 완화되면 또 연소득 1억이라고 했던 것도 네. 기억나고 우대 퍼센테이지는 60%요. 정답입니다. 공부 열심히 하셨네요. 자, 여섯 번째 문제 보죠. 규제 완화 시 우대를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넓어져서 받을 수 있는 부부의 연소득 늘어났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1억 원. 굿입니다. 아주 네. 좋아요. 자, 일곱 번째 문제 보죠. 대출 관련 용어 계산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사이트. 제가 참고하라고 말씀드렸던 사이트가 있는데 뭘까요? 부동산 계산기.com. 맞습니다. 아주 정확하고요. 자, 여덟 번째입니다. 현재 대출 규제 완화로 올라가는 LTV, DTI 퍼센테이지 수치는? 이건 10%잖아요. 정확합니다. 아주 좋아요. 와, 경아 씨 8문제 중에 무려 7문제를 맞추셨습니다. 제가 쌤 하나는 인간적으로 틀린 거예요. 그리고 럭키 세븐이 좋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도 퀴즈를 통해서 이렇게 복습을 하니까 머릿속에 확확 꽂히는 것 같지 않나요? 그건 맞죠. 무주택자 대출 규제 완화 완전 제 머릿속으로 쏙쏙 들어온 것 같아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퀴즈 맞히면서 복습 한 번 더 되셨죠? 네, 요즘 핫한 주제인 무주택자 대출 규제 완화 전문가님 모시고 강의 형식으로 진행해봤는데요. 쌤, 네. 저 대출 받으러 가면 될까요? 무주택자분들 중에 내 집 마련 준비하신 분들이라면 지금과 같은 기회가 없겠죠. 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굉장한 행운입니다. 네, 어서 준비하십시오. 오늘 정말 쉽고 깔끔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다음번에도 더 좋은 부동산 정보를 갖고 찾아올 테니까 꼭 불러주세요. 그럼 소장님, 네. 여기 사인하고 가시면 예. 네. 바로 하겠습니다. 꼭 불러주셔야 됩니다. 네. 그럼 다음 화에도 내 집 마련에 더 도움이 되는 정보를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요. 내 집 마련 TV MC 경아. 이승훈 소장이었습니다. 안녕히 감사합니다. 계세요. 구독! 좋아요. 꾹꾹. 꾹꾹.